안녕하세요. 철학에서도입니다. 다수가 정답이고 소수가 오답인 것, 소수가 정답이고 다수가 오답인 것, 뭐가 더 나은가요? 당연히 다수가 정답이고 소수가 오답인 게 낫죠. 그래야 정상적인 학문,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럽 중세 시기에는 천동설이 다수 이론이었고 주동설이 소수 이론이었죠. 이때의 과학은 정상 학문이 아니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정상 학문과 비정상 학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대 사회의 정상 학문은 과학, 역사, 비정상 학문은 정신분석학과 교육학, 그리고 정상 학문과 비정상 학문에 걸쳐 있는 게 심리학입니다. 역사와 과학이 정상 학문인 이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증거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소수가 주장하는 게 정답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진실, 나라에서 숨기는 사실이라며 나오는 내용들은 믿고 걸러도 되는 거죠.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론이나 중세시대의 천동설이 모두 엉터리 학문인 이유는 증거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정상 학문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증거주의가 아닌 학문이 비정상 학문입니다. 이런 비정상 학문은 오히려 그 안에서 소수의 의견이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론도 사실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이유만으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학이 우선 그렇습니다. 교육 요구를 하려는 걸 보니까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학생 중심의 창의성 교육을 해야 아이들의 능력이 올라간다. 아이들은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원래 창의성이 높았다. 이게 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와 심지어 학교와 교사들까지 학생 중심 교육이 마냥 좋다고만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더 멋있어 보이는 말이 정설이 된 것뿐입니다. 정말 과학적인 교육 연구는 창의성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학생 중심 교육에 대한 환상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주입식 교육이 마냥 좋다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기본적인 과학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결여를 안고 나온 학문이 교육학입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도 교육학은 희망이 있습니다. 학습과 관련하여 뇌과학적 연구도 있고 교육에 대한 연구는 끊이지 않으니까요. 진짜 노답은 다음입니다. 이 아저씨 아시나요? 인간의 무의식을 제기하여 인간이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성에너지 리비도로 가득 찬 욕망을 숨기고 살지만 사실 욕망 덩어리라고 주장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죠. 정신분석학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습니다. 현대 철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철학자들도 자신의 철학에 유리할 때 잘 써먹는 단어가 인간의 무의식,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완전히 퇴출된 게 정신분석학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거주의여야 정상 학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 리비도, 이드, 에고 이런 게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의식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무의식으로 설명하는 게 오보라는 거죠. 이런 정신분석학은 결국 답정너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증적인 내용 없이 막 갖다 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학생이 같은 반 친구 여학생 민정이의 색연필이 마음에 들어서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학생이 놀리는 겁니다. 너 왜 쟤한테 말 걸어? 너 민정이 좋아하는구나. 그럼 아니라고 하겠죠. 색연필 때문이었다고. 그랬더니 가소롭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모를 수 있어. 너의 무의식은 저 아이를 좋아하고 너의 무의식이 색연필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민정이에게 말을 걸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정신분석학은 이런 식입니다. 모든 걸 무의식으로 짜맞춰 설명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설명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 학문과 비정상 학문에 걸쳐 있는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은 그래도 증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정상 학문 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데이터들을 충분히 수집하면서 결론을 내는 게 심리학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정상 학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학문의 대상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실험 결과가 곧 지식인데 심리학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상황에 이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을까? 그 해석을 잘하면 정상 학문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입맛대로 이상하게 하면 비정상 학문이 되는 것이죠. 옛날 인종차별 시절에 백인이 실제로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과학 연구처럼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역시 심리학 책은 별로야 싶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군면 효과라고 나옵니다. 말이 많은 것보다 침묵이 더 큰 설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런 건데요. 회장이 회의 시간에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던지니까 모두 수긍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힘이라는 거죠. 이게 침묵의 힘입니까? 회장이라는 자리의 힘이지. 말단 직원이 똑같이 했으면
넌 여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훈수냐? 라고 한 소리 들었을 겁니다. 방금 그 책을 비롯해 온갖 심리학 책에 정말 이상한 내용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의 심리학은 비정상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리학 안에서 정상 학문과 비정상 학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에 대한 마지막 생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뇌과학이나 비슷한 과학자분들이 쓴 책이 신뢰할 만한 심리학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심리학을 공부했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 별로인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 이 책 추천합니다. 네가 봤어? 증거 있어? 유치한 말이지만 이게 학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